(1615년) 8기군을 완성한 누르하치는 이듬해에 대금을 건국하여 자신을 대칸으로 칭하고 둘째 아들 대선을 대페르, 조카 아민을 이페르, 다섯째 아들 망고이테를 삼페르, 여덟째 아들 홍타이지를 사페르게 각각 임명하였습니다. 1626년 누르하치가 사망하자 서열상 후계자는 둘째 아들 대선이었지만 그는 인품과 능력면에서 홍타이지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죠. 대세가 홍타이지에 있음을 인정한 대선은 스스로 홍타이지를 칸으로 추대하였고 아민, 망고이테 등 다른 페르들도 속으로는 불만이 있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동의하여 1626년 홍타이지가 35살의 나이로 칸에 등극하였습니다. 당시 후금은 서북쪽으로는 몽골, 동남쪽으로는 명나라, 동쪽으로는 조선에 포위된 형국이었는데 몽골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르하치 시절부터 후금에 복종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홍타이지는 명나라 정벌 시 배후 공격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선을 먼저 침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군은 1627년 1월 8년 전 사르우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강옥립을 앞세워 압록강을 건넜죠. 조선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후금군이 도강 1개월 만에 한성 근처에 다다르자 인조는 정광석화처럼 강화도로 내뺐고 명나라는 도움은커녕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고립무원이 된 조선은 강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명과의 관계는 인정받았지만 대량의 세패를 바치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기로 하며 성곽도 보수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각종 굴욕들을 대거 수용하며 화의를 맺게 됩니다. 이후 홍타이지는 1632년 당시 몽골의 최강자 릭단 칸과의 대결을 위하여 기타 몽골 부족 세력을 규합하여 그를 공격하였으며 릭단 칸은 서쪽으로 도망치다가 결국 1634년 사망하였지요. 이듬해에는 몽골도 8기군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636년 홍타이지는 드디어 금이라는 국명을 버리고 대청을 건국하게 되지요. 금이라는 국명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제국은 금나라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며 대원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홍타이지의 대관식 날 만주족, 몽골족, 한족 등 모든 신하들은 그에게 309 고드레를 올렸는데 조선의 사절 나덕헌만은 청나라를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예를 거부하고 버티는 바람에 홍타이지의 신하들이 나덕헌을 두들겨 패고 죽이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태종의 만류로 사태는 겨우 수습되었지만 결국 이 행위는 태종의 황제 등극 8개월 뒤 병자호란으로 연결되지요. 나덕헌에게 309 고두례를 행하지 말 것을 지시한 인조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묘호란으로 조선을 굴복시킨 홍타이지의 다음 목표는 영원성의 원숭안이었고 양측은 일진일퇴를 거듭했으나 결국 홍타이지도 아버지처럼 원숭안의 벽을 넘지 못하고 후퇴하였습니다. 다음날 홍타이지는 군사를 돌려 금주성을 공격하였지만 원숭안은 그곳에도 이미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고 홍타이지는 또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은 이 두 전투를 연금대첩이라 합니다. 원숭안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 홍타이지는 고심 끝에 원숭안을 피해 고비 사막을 통하여 북경으로 입성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홍타이지의 정벌 소식을 들은 몽골족 대부분이 항쟁보다는 동맹을 원하였기 때문에 홍타이지는 몽골 출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심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몽골을 손에 넣어 북경으로 가는 길을 확보한 홍타이지는 드디어 1629년 10만 대군을 이끌고 몽골의 사막과 초원을 가로질러 쳐들어왔고 이를 예상치 못했던 명조정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 무렵 원숭안은 연금대첩 이후 상을 받기는커녕 환관 위충현에게 당하여 고향으로 쫓겨난 신세였는데 다행히 숭정제 즉위와 함께 다시 중용되어 북경 방어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고 홍타이지는 어떻게든 원숭안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이렇게 북경성에서 다시 승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숭안의 지휘 아래 명나라 장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홍타이지는 또다시 패배하여 북경성 포위를 풀고 철수하였습니다. 홍타이지에게 원숭안은 저승사자 그 자체였죠. 원숭안을 제거하지 않고 명나라를 정벌할 수 없음을 깨달은 태종은 그를 제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는데
국리 끝에 숭정제의 조급증과 의심증을 이용하여 북경성 철수시 포로로 잡은 명나라 환관들을 이용해 이간책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간계에 속은 숭정제는 1630년 원숭안을 능지처참하였죠. 원숭안이 사라진 명나라는 청태종의 먹잇감이 되었고 1638년에 이르면 청나라는 하북성과 산동성을 유린하여 약 50여 개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략적 요충지 산해관, 영원성, 금주성을 공략하지 못하였는데 청태종은 먼저 금주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연금 방어선이 무너지면 산해관이 위험해지고 산해관이 뚫리면 명나라는 멸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황실은 비축금을 풀어 전비를 마련하고 홍승주를 총독으로 그 휘하에는 오삼계 등을 보내서 금주성을 수비하도록 하였습니다. 홍승주는 영원성에 주둔하며 후방을 안정시키고 형세를 관망했지만 숭정제는 속전속결로 금주성의 포위망을 뚫으라 지시하였습니다. 장기전으로 군량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처사였죠. 1641년 결국 홍승주는 조정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금주성으로 진격하였고 치열한 혈전 끝에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청군의 패배 소식을 들은 청태종이 병세가 완연한 몸을 이끌고 홍승주가 주둔하고 있던 송산성을 포위하였고 송산성에 고립된 홍승주의 병사들은 돌파에 실패하고 군량마저 바닥나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642년 부장 하승덕이 몰래 청군에게 항복하자 청군은 성벽을 넘어 성을 함락하였죠. 홍승주는 이때 홍타이제의 포로가 되었으며 이후 금주성의 조대수도 성문을 개방하고 항복하였으니 중국은 이를 송금대전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서남쪽의 이자성이 반란을 일으켰고 명나라는 청나라의 화의를 요청하여 반란군을 진압하려 하였지만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청군은 1642년 10월 하북성, 산동성 등을 공격하여 88개 성을 함락하였는데 이 침략이 태종이 내린 마지막 출정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1643년 성경의 황궁에서 52세의 나이로 급사하였기 때문이죠. 북경이 이자성의 난으로 함락되자 1644년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가 청에 귀의하였는데 청나라는 이렇게 산해관을 획득하였고 이후 벌어진 이자성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북경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원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청나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자성의 대순정권, 남경의 남명정권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상 홍타이제의 삶과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